1975년 겨울이 오면 나는 늘 어머니의 손부터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물에 빨래를 하느라 늘 거칠고 갈라져 있던 손. 손등엔 언제나 빨간 동상이 앉아 있었지요. 어머니는 그 손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움직이셨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썰고 나무 다듬이질을 하고 그러다 저녁엔 전구불 아래서 바느질까지 하셨지요. 그의 겨울도 어김없이 빨리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면 골목엔 서리가 얇게 깔려 있었고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허옇게 퍼졌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고무신을 신고 학교로 뛰어가고 연탄 배달 아저씨는 지게에 연탄을 가득 싣고 골목길을 오르셨지요. 라디오에서는 송창식의 왜 불러가 흘러나왔고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부엌에서 피어오르던 그 김 사이로 보이던 어머니의 등. 늘 조금 구부정했던 그 등은 참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매섭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얇은 솜저고리 하나 걸치고 추위를 말로만 넘기곤 하셨지요. 그 위에 낡은 조끼 하나 더 껴입으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이 시려서 김치독 뚜껑을 열 때마다 후후 불던 모습, 그때는 그저 어머니는 원래 저러신다 생각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추위를 안 느끼는 게 아니라 느껴도 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겨울이 매서울수록 어머니의 말은 더 짧아졌고 몸은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외로운 단단함이었을까요? 그해 겨울,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코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회색에 가까운 남색 코트였는데 아버지가 몇 달을 망설이다가 마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남대문 시장에서 코트 한 벌이면 쌀 한 가마 값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시장 어귀에서 여러 번 생각을 하시고 또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게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학교 다니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코트를 만지며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천을 만지는 어머니의 손가락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귀한 물건을 대하듯 안감까지 천천히 훑어보셨지요. 이게 꽤 비쌌을 텐데. 어머니는 끝내 그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고마움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그게 부러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서봤습니다. 방 한쪽에 기대어 놓은 작은 거울이었지요. 몸에 딱 맞지는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괜히 어깨가 펴졌습니다. 거울 속 내가 조금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어머니가 슬쩍 고개를 돌리며 코트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걸 보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시다 말고 문틈에서 한 번 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눈길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는 양희은의 작은 연못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노래를 들으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셨고 나는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조심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난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어머니도 하나 장만하세요. 내가 말하면 내가 어디 갈 데가 있니? 하고 웃으셨고 추우시죠? 하면 이 정도쯤은 괜찮다. 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시장에서 새 두루마기 맞춰 입고 지나갈 때도 어머니는 그저 저것도 참 좋아 보인다 하고는 집으로 돌아오셨지요. 당시엔 집집마다 형편이 비슷했습니다. 다들 연탄불 피우고 김장 담그고 똑같이 겨울을 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유난히 당신의 것을 뒤로 미루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양복 한 벌 맞추고 내 코트 장만하고 나면 돈이 남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밤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다 보면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으려다 결국 새어나오는 그 조용한 기침 소리. 어머니는 기침을 할 때도 소리를 죽이려 애쓰셨습니다. 혹여 우리가 잠에서 깰까봐.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지만 나는 그저 모른 척하고 잠들곤 했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리고 귀를 막듯 베개를 옆으로 당기고 그렇게 잠드는 척하면 어느새 정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하지만 정작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뒤였지요. 그날은 유난히 찬바람이 세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대문 밖에서는 고구마 장수 아저씨인 군고구마요 하고 외치며 지나가셨지요. 어머니가 마당에서 김치독을 덮고 계셨는데 바람에 몸을 한번 크게 움츠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망설이다가 방으로 들어가 코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됐다. 내 거잖아. 손엔 아직 김치독 뚜껑을 덮던 흙이 묻어 있었고 앞치마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나는 코트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한 번만요. 그냥.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팔을 넣으셨습니다. 코트는 어머니에게 조금 컸고 어깨선이 어색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단추를 채우시는 손이 떨렸습니다. 추워서인지 어색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작은 거울 앞에서 어머니는 코트 깃을 한번 세워보고 또 내려보고 그렇게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거울 속 어머니는 낯설어 보였습니다. 늘 보던 그 얼굴인데 무언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다 작게 웃으며 말하셨지요. 내가 입으니까 이상하지?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한때는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던 사람이었다는 걸. 어머니에게도 20살이 있었고 30살이 있었고 꿈도 있었다는 걸.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머니는 그저 어머니로만 남았습니다. 코트를 입은 어머니의 얼굴은 순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늘 부엌에 있던 얼굴이 아니라 어딘가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은 얼굴. 웃고 있지만 눈가엔 세월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등의 주름, 이마의 깊은 선, 머리카락 사이사이 보이는 흰 머리. 그게 다 보였습니다. 따뜻하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곧바로 코트를 벗어 내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벗는 동작이 참 빨랐습니다. 마치 오래 입으면 안 될 것처럼, 미련을 남기면 안 될 것처럼. 내가 입어야지. 나는 괜찮아. 그 말은 늘 하시던 말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함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겨두기 위해 벗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다시 낡은 조끼를 껴입고 부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 작아 보였습니다. 마당에 놓인 김치독보다 작고 대문보다 작고 겨울 하늘보다 작았습니다. 나는 손에 쥐어진 코트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코트에서는 어머니의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슬펐습니다. 동네 어귀에서는 또리장군 만화영화 주제가가 들려왔고 골목 끝에서는 아이들이 딱지치기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코트를 옷걸이에 걸어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코트에서는 어머니의 비누 냄새와 바깥찬 공기의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그리고 뭔가 모를 쓸쓸한 냄새도 함께.
밤이 깊어갈수록 방은 점점 추워졌고 이불 속에서도 코트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이상하게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코트를 입고 서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어색하게 웃던 얼굴, 단추를 채우던 떨리던 손, 이상하지? 하고 물으시던 그 목소리. 왜 나는 이제야? 왜 그땐 몰랐을까? 밖에서는 밤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1975년 겨울밤은 참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만 시끄러웠지요. 라디오에서는 자정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서울 영하 8도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였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 겨울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도 어느새 어머니 나이가 되어 보니 그 말들이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난 괜찮다. 그 말은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자식이 먼저여서였고 내가 입을 데가 없다. 그 말은 당신의 몫을 늘 뒤로 미루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자신을 앞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밥상에서도 늘 마지막에 숟가락을 드셨고 옷도 늘 남은 천으로 지어 입으셨지요. 시장에서 돌아올 때도 당신 것은 사지 않고 우리 것만 사오셨습니다. 지금 나도 자식을 키우며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참 무거운 이름이라는 것을, 사랑한다는 말보다 괜찮다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추워도 추운 척하지 않고 아파도 아픈 척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1975년 그 겨울 어머니가 코트를 벗어 내 손에 쥐어주던 그 손길,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눈물 흘리지 않아도 그저 내 손의 따뜻함을 쥐어주는 것,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도 많이 연로하셨습니다. 60을 훌쩍 넘기셨지요. 동상 앉던 그 손은 이제 더 주름지고 허리는 더 굽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난 괜찮다 하고 웃으십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아프게 느껴집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 겨울을 기억하지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땐 그랬나? 하고 웃으실지도 아예 기억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1975년 겨울 어머니가 잠깐 입어보던 그 코트, 어색하게 웃던 얼굴, 그리고 곧바로 벗어 내 손에 쥐어주시던 그 손길. 그 코트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낡아지고 어느 순간 사라졌지요.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지금도 겨울이 오면 나는 마음속 옷걸이에 그 코트를 조심스럽게 걸어둡니다. 어머니의 젊은 날과 말하지 못한 사랑이 아직도 그 안에서 조용히 따뜻하게 남아있으니까요. 가끔 어머니 댁에 가면 어머니는 여전히 얇은 옷 한 벌 껴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괜찮다 하고 웃으십니다. 나는 더 이상 그 말을 그냥 듣지 않습니다. 이번 겨울엔 어머니께 따뜻한 외투 하나 장만해 드리려 합니다. 1975년에 못 해드린 것을 이제라도 하려고요. 어머니는 또 괜찮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말할 겁니다. 어머니, 한번 입어보세요. 그냥. 그리고 거울 앞에 서신 어머니를 보며 이번엔 제대로 말하려고요. 어머니, 참 잘 어울려요. 정말로. 세월은 흘러도 사랑은 남습니다. 1975년 겨울의 그 기억처럼 마음속 옷걸이에 영원히 걸린 채로.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어머니가 당신의 몫을 조용히 뒤로 미루시던 그 시절을. 난 괜찮다. 내가 먼저.
내가 입을 데가 어디 있니? 그 말 속에 담긴 말하지 못한 사랑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데워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추억 속 1970년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나도 그때가 기억나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1970년대의 또 다른 기억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가능하시다면 어머니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 요즘 추운데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가 어머니께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 따뜻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